네, 2024년 4월 20일 이정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보복한 게 거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걸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300여 기가 넘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더하기 드론 공격을 당했지만 거의 완벽하게 막아냈던 이스라엘이 이란에 약간의 타격을 주는 공격을 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국영TV인 칸도 램페이지 미사일로 이란의 대공 미사일, 우리는 천공2 국산, 그 다음에 팩3, 패트리어트, 사드로 적기와 적미사일을 막죠. 공산국가 소련이 만들었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비슷한 게 S-300입니다. 그 S-300을 이란이 갖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램페이지라고 하는 공대지 미사일로 S-300 미사일 부대의 레이더를 박살내버렸다. 그리고 쿼드 드론이라고 하는 건 무인기고요. 쿼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반중국 이렇게 연합전선을 만들었을 때 쿼드라고 그랬죠. 4개가 쿼드입니다. 쿼드 드론 그래서 헬리콥터는 보통 하나가 뱅뱅뱅뱅 돌아가고 뒤에 꼬리 날개가 있잖아요. 쿼드 드론은 이 네모 모양 정사각형 꼭지점마다 하나씩 헬기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4개의 엔진이 돌아가는 그러한 드론이란 얘기죠. 헬기처럼 돌아가는지 아니면 프로펠러기처럼 앞으로 해놓고 가는지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드론이 가서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대규모 공격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란이 한 공격을 거의 다 막아냈잖아요. 미국이 상당히 막아주고 프랑스, 영국도 막아주고 요르단에 있는 미군이 거의 다 막아줬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스스로 막아냈기 때문에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전하지 말라고 압력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제 라파 지역에 있는 하마스를 잡는 데 집중하면서 이란에게는 형식적인 응징만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한 미사일을 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쿼드드론 몇 기를 보내고 그래서 요건 보낸 건 뭔가 하면은 이건 발견해라,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S-300을 운영하는 대공 미사일 부대 레이더가 잡았죠. 잡아서 이걸 잡느라고 쩔쩔 매는 사이에 이스라엘 국경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요르단이거나 이라크쯤 갔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비행기 전투기가 공대지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게 램페이지라고 지금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어요. 램페이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공대지 미사일인데 이게 날아가서 아스파한에 있는 S-300 미사일, 방공 미사일의 레이더를 작살내버렸습니다. S-300은 쿼드 드론 발견해갖고 요격을 하기도 하고 어쩌고 하는데 그걸 잡았다는 거죠. 그런데 잠시 뒤에 꽝 하고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뒤에 폭음이 또 났는데 이건 뭐냐. 램페이지 첫 발이 가서 타격했기 때문에 보통 2발을 쏩니다. 사드도 그렇고 팩3도 그렇고 적 미사일이 오고 한 발, 2발을 쏴요. 한 발이 못 맞췄을 때 바로 따라가서 맞추도록. 근데 첫 번째 발이 맞춰버리면 두 번째 발은 자폭시켜버리죠. 이런 램페이지도 두 번째 발은 자폭시킨 걸로 보입니다. 딱 2발을 쐈는지 4발을 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란은요, 이게 이스라엘이 했다고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공식 발표는 안 하고 언론들만 떠들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이스라엘이 한 거 맞다라고 하는데 공식 발표는 안 합니다. 근데 이란은 어떤 입장인가 하면은 이란 내에도 이란이 지난번 긴장이 클 때 이란하고 파키스탄 사이에 또 소규모 종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독립을 원해요. 그래서 반 파키스탄, 반 이란입니다. 가끔은 이 세력을 잡으려고 미사일을 쏩니다. 그래갖고 파키스탄 땅에 떨어지게 해요. 파키스탄이 전혀 대응을 안 해요. 자기도 싫은 존재니까. 이 소수민족은. 그 이란 내에는 반 이란 세력이 많아요. 그 세력들이 쿼드 드론으로, 미니 드론으로 공격을 했는데 잡았다 이렇게 발표했고 뭔가 와서 자기네 레이더 기지를 박살낸 거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또 보복을 했다가는 더 세게 당할 것 같으니까 못하는 걸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확전하지 말자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램페이지 미사일을 설명을 드릴게요. 램페이지 미사일은
엑스트라 미사일에서 나온 겁니다. 엑스트라 미사일은 Extended Range Artillery. 아틸러리는 포병입니다. 포병. Extended Range 하면 사정거리를 느린 포병. 그러니까 이제 대포를 쏘잖아요. 이게 아틸러리입니다. 포탄. 포탄은 뭐예요? 뇌관을 탁 터뜨려서 날아가요. 엔진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포탄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가장 먼 게 우리 K9 같은 경우는 날개를 달아서 60km까지 날아간다 그러죠. 자주포탄 같은 거 날아가는데. 여기다가 엔진을 달면 더 멀리 갑니다. 그게 미사일이 되는 건데, 미사일이 되면은 거기에 유도를 해줘갖고, INS나 뭐 GPS가 잡는 게 있어서, 이렇게 비행기처럼 날아가게 해줍니다. 근데, 그건 없이 그냥 엔진만 붙여서 팍 날아가면 그걸 로켓이라고 그럽니다. 엑스트라는 그런 로켓 개념으로 만든 거였어요.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밀리터리 인더스트리, 이스라엘 군사 산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스라엘 가면 IAI, 이스라엘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 우리 카이처럼, 카이는 KAI인데, IAI, 이스라엘의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죠. 거기 산하기업인데, 거기서 만든 IMI에서 만든 장거리 발사용 다연장, 북한의 방사포 비슷하고 보시면 돼요. 로켓 달려서 쏘는 거. 150km 날아가고, 그때는 한 120km 정도의 탄두를 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요거를 더 발전시켜서, 처음에 이름은 마르스, MARS인데, 마르스 그러면 보통 화성이죠. Multi-Purpose Air Launched Rocket System. 다목적 공대지 로켓으로 바꿨죠. 땅에서 쏠 때는 엑스트라였는데, 비행기에서 쏠 수 있도록 잡았습니다. 그 마스라고 하다가 램페이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굉장히 이게 전체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요. 500kg밖에 안 됩니다. 비행기에서 탕 쏘면 이게 탁 떨어져 갖고는 혼자 비비비 하면서 날아가는 거야. 근데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크루즈 미사일이에요, 상대적으로. 보통 비행기에서 쏘는 거는 날아가는 공대공 미사일이 많은데 이건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최대 150에서 250km를 날아간다고, 지금껏 조금 더 날아갈 겁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이 미사일이 가는 거를 S-300을 비롯한 이란의 방공 레이더는 못 본 겁니다. 쿼드론만 발견해서 그거에 정신 팔린 사이에 이게 가서 때려버린 겁니다. 정확하게 때렸습니다. 자,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충돌하게 된 거는 4월 1일인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네.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 옆 건물에 이란 혁명 수비대 산하에서 이란 혁명을, 무슬림 혁명을 전파하기 위한 만든 쿠드스군 지도부가 와서 어쩌고저쩌고 모여있을 때 그 건물을 정확하게 때려서 무너뜨렸죠. 그것도 이스라엘이 했다고 공식 발표는 한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이 한 걸로 봅니다. 그 건물은요, 바로 이란 영사관이 있고 그 옆에는 캐나다 영사관이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걸 딱 그것만 박살났어요. 캐나다 영사관도 피해를 안 입고. 그 미사일이 램페이지였습니다. 상당히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램페이지 미사일이 조만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별로 알려지지 않는 미사일인데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은 자국이 만드는 미사일을 썼느냐?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대지 미사일에는 영국의 BAE 시스템하고 프랑스의 마트라라고 하는 미사일 전문 회사가 있어요. 둘이 공동으로 만든, 영어로는 스톰 섀도우, 불어로는 스캐프, SCALP라고 하는 공대지 미사일이 있어요. 보통 우리는 영어 표현가 스톰 섀도우라 그러는데, 이게 프랑스가 만든 전투기 라팔이나 영국이 독일 등 네 나라와 같이 만든 유로파이터 타이푼에서 달고 가서 쏘는 장거리 크루즈 미사일입니다. 이거는 500km 날아가죠. 탄도 중량은 한 500kg쯤 됩니다. 훨씬 더 크죠. 그리고 또 유명한 게 JASSM, 미국이 만든 공대지 크루즈 미사일이에요. JASSM. JASSM은 스톰 섀도우 스캐프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성능이 좋아서 이거는 땅속에 콘크리트 몇몇 하는 거 뚫고 들어가서 박살내는 아주 타격이 좋은 겁니다. 잘 맞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KF-21 전투기를 시험 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달기 위해서 철룡이라고 하는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독일에서 만든 타우루스라고 하는 공대지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 타우루스나 제즈미나 스톰 섀도우는
장거리고 탄두 중량도 무겁고 천령도 좀 그렇게 비슷한 걸로 큰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쏜 램페이지는 작은 거예요. 500kg 정도의 탄두가 아닌 150kg의 탄두. 전체 무게가 500kg밖에 안 돼요. 엔진 달고 그럼 기름 넣어야죠. 고체 연료를 쓰지만 연료를 넣어야죠. 그럼 이스라엘은 스톰 섀도우도 있고 제즘도 있고 타우루스도 있는데 왜 자국산 무기를 썼느냐? 외국 무기를 쓰게 되면 외국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자국 무기를 쓰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이런 의미에서는 천령을 빨리 개발해야 돼요. 그럼 대한민국은 이 램페이지처럼 작고 그런 공대지 미사일은 없냐? 있습니다. 빠바이라고. 빠바이가 팝 튀어나온 거고 아이는 눈. 뽀빠이라 그랬죠. 우리 어릴 땐. 파바이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꽤 오래돼서 이제는 도태되는 미사일일 텐데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나라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북한하고 우리는 미사일 전쟁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지만은. 그러면은 북한이 어떤 식으로 도발을 할 때 우리가 KMD로 완벽히 막아내고 우리는 그걸 하기 전에 킬체인으로 먼저 작살낸다 그랬는데 참 작살내기 어렵죠. 먼저 우리가 KMD로 막고 그 다음에 킬체인이나 KMPR을 하는데 또 우리가 무지하게 쏴대면은 우리가 침략했다는 시비를 당하니까 우리도 이 램페이지라든지 너무 큰 거 쏘게 되면 또 그것도 데미지가 또 문제가 되니까 이런 램페이지 정도의 작은 공대지 미사일을 다수 개발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전투기 중에 국산화된 거에 T-50을 토대로 한 FA-50이 있잖아요. FA-50을 토대로 단자기인 F-50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달 수 있도록 작은 공대지 미사일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천룡을 큰 걸 만들고 있는데 이스라엘 램페이지 같은 걸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빨리 만들어라. 지금 우리가 천무라고 하는 다연장 로켓을 만들었으니까 그게 지대지인데 그걸 공대지로 바꾸는 노력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확도를 지금 이거를 쏘게 되면은 GPS로 보통 지구에 미국이 띄우는 GPS 저승이 많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전파를 보내주면 세 군데를 걸 딱 잡으면 정확한 위치를 잡을 수 있어요. 삼각함수로. 근데 미국이 민간 버전으로 주는 그거는 오차가 큽니다. 근데 그거를 오차 값을 우리 땅에 적용해 보게 되면 대한민국 수도가 내가 사는 집이 여기인데 여기서 이게 딱 보면 오차가 틀린 거 보다 미국이 주는 오차 값이 이거거나 계산이 되잖아요. 그걸 보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미국의 GPS 위성 전파를 교란하는 작전을 가끔 합니다. 지금 영국에서는 그게 확인돼 갖고 좀 꽤 시끄러운데 민간 비행기들이 그 GPS 잡아서 비행하는데 이게 뭐 흔들렸다 이거예요. 그런 건수가 1000건 이상 보고돼 갖고 러시아가 장난을 치는구나. 마찬가지로 GPS에 의존하는 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GPS 교란기를 적국이 써버리면은 헷갈리죠. 그래서 INS를 씁니다. INS는 딱 표적을 잡아주면은 눈 감고도 그냥 가는 거야. 그 관성 함법 장치라고 그래서 딱 넣어주면 그냥 가는 겁니다. GPS도 근데 이제 GPS만큼 정확하지가 않죠. 둘을 같이 쓰는 그런 걸 집어넣은 게 이제 램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식이 뭔가 하면 내 표적을 탁 정해놨을 때 그걸 위성으로 찍은 사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면서 사진을 착 찍으면서 가요. 특히 표적 다 왔을 때. 그래갖고 탁 찍은 거하고 내가 이미 받은 목표 사진하고 같으면 딱 때리는 터레인 컴패리즌 방식, 터컴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복합적으로 해서 적이 교란을 해도 정확하게 맞추는 공대지 미사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있다가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KAMD로 다 막아내고 킬체인이나 KMPR을 삼축 체계를 만들었지만 가동하는데 부담이 될 때는 이 공대지 미사일 같은 거를 우리 F-35가 있으니까 스텔스로 딱 띄워갖고 북한이 모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국산 미사일을 쏴야만 미국도 모를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딱 내린 그 러시아한테 받은 승용차를 빵 맞춰버린다든지. 시급하게 만들어야죠. 아니면 직접 맞춰도 되고. 이런 준비를 우리 국방부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보면서 우리는 참고할 게 많습니다. K-아이언돔 램페이지. 감사합니다.